83쪽 극수지례 지위점이요 변통지위사오 수의 끝까지 다 알아오는 것이 점이요 온갖 변화를 통하는 것이 일이라. 오늘 다시 공부는 근지책에서 모양이 우리가 효사를 보면은 6이 있고 9가 있는데 6은 음이고 9는 양이라 그랬어요. 그쪽에 지난번에 이게 9가 노양임으로써 9. 우리가 사계절 하면 곱하기 하면은 36이 나오죠. 그 다음에 노음은 6이니까 4곱이 24가 되거든요. 이것이 여기는 9는 근지책이고 여기는 곤지책이 24인데 4룩이 24인데 24에서 6을 곱하면 또 36에서 6을 곱하면 6이라는 것은 6표죠. 6, 6이 36, 3, 6, 18, 216이 되고 4, 6, 24, 12, 14, 144가 노음의 건지책이 144고 건지책이 216이므로 합계가 360. 이것이 일자로 360일, 우리 1년에 365일이죠. 그때는 소강절 있을 때는 361로 해도 딱 맞았어. 그러니까 그때 이 숫자로서는 361로 잡았어. 지금같이 과학이 정확하니까 365일 뭐 4분의 1 잡아가지고 음력 음달 뭐까지 이래갖고 계산해냈지만 그때는 365일로 딱 정했다는 거지. 정해갖고 이렇게 대충 다 맞춰냈어. 그때는 그런 어른들이 요즘같이 이렇게 정확하게 시계 뭐 이렇게 안 해도 이런 식으로 해도 맞춰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380 효사가 있는데 380 효사가 절반이 음이고 절반이 양이거든요. 그러니까 절반 2로 나누면은 192가 나오죠. 양이 192, 음이 192, 절반은 나오니까. 이게 192 이것이 이제 음이고 양인데 음의 24 여기 나온 24를 곱하면 또 양의
36을 곱하면 1이 12, 69, 12, 69, 54, 1, 3, 6, 39, 27, 3, 2, 1, 9, 6, 9, 6, 9, 1, 2가 나오죠. 4, 8, 4, 9, 36, 7, 4, 2, 18, 8, 0, 6, 6, 6608하고 6911을 두 개를 합하면 11,520개가 나와요. 이것이 자 만물지수라. 이게 8개, 64개, 380 효사를 나누는데 이것을 만물질수까지 가면은 11,520개의 일체 만물의 그 숫자가 11,520개다. 이렇게 이제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요렇게 해서 이제 수리학을 이렇게 해 나간다. 이것은 시간적 관점이죠. 360이라는 것은. 이것은 만물수니까 물질적인 개념의 수를 이렇게 계산해 나간다. 이 기본으로 해서 숫자의 개념을 극하게 다 계산해 나간다. 이 이치를 계속 파고들고 파고들어가지고 나중에는 뭐 핵융합에도 요 이치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 원리가 전다가. 이게 64개와 380 효사를 전부 알아내는 것과 또 양요 6912와 음요 4608이 합하여 만물지수 11,520을 다 알아내는 것이 점이요. 또한 온갖 변화를 통하여 알아내는 것이 그 일이라 그랬거든요. 청와대 왔죠. 우리가 청와대가 이름을 질직에 박정희 대통령은 못 모르고 청와대가 지었지만은 12월 달에 붕괴된다. 그런 뜻으로 청와대를 지었다. 이거예요. 12월 달에 붕괴. 10월 26일 날 암살당했지만은 전두환 대통령이 정권이 들어올 때는 12월 달에 정권이 들어왔어요. 그때 완전히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청와자도 와야 된다. 와야 되는 날 해가지고 미리 이렇게 다 해놨어요. 그러니까 그 숫자만 이름만 딱 지어도 이걸 언제 어느 때 무너지겠구나 이런 걸 나와요. 이 숫자의 개념이라 이름도 절대 함부로 못 지어요. 그러니까 큰 학자들 주역을 하신 어른들이 그 나라의 이름도 함부로 짓고 또 그 청와대 같은 이름도 그 사람들이 그걸 지어야 돼요. 그 사람 짓지 함부로 그 짓는 것이 아니다. 음양불척지위신이라 음양의 헤아릴 수 없는 것이 신이라. 그 음양이라는 것은
헤아릴 수 없는 것이다. 헤아릴 수 없는 신이 있다. 이게 음이 양이 되고 양이 음이 되고 이거 언제 어느새 이게 변화되는 것은 그 신만이 아는데 신만이 아니라 보통 사람도 알 수가 있는 것이 많아요. 우리가 지금 여당, 야당 나눠져 있지만은 야당이 극세할 때도 있고 여당이 끌 때도 있고 민주당이 극세할 때도 있고 국민의힘이 극세할 때도 있고 왔다 갔다 했죠. 이것이 왔다 갔다 하는 이치를 아는 사람은 네가 그 득세하고 있지만 얼마 안 가면 또 이렇게 되겠구나. 이런 게 딱 예측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조선시대 노론과 소론각계도 서로 노론했다가 소론했다가 서로 득세할 때는 그 노론끼리 이제 어울리고 살고 또 서로는 서로끼리 어울리 잘 살았는데 이제 한때 이제 노론이 이제 득세하는 시대에 사는데 소론은 이제 급변하게 살아요. 소론 사람들은 전부 다 그 학자들이 궁핍하게 사는데 그 소론 사람 한 사람 중에 학자가 궁핍하게 사는데 집이 와서 보니까 부인이 장작을 귀한 집에서 시집온 그 부인이 장작을 펴면서 손가락을 다치고 손에 피를 막 나. 그러니까 그게 참 외로우니까 그냥 마음이 팍 돌아서가지고 걸앉아 딱 서가지고 노론 쪽으로 싹 보냈어. 노론 쪽에서 그 글만 보고도 바로 그냥 막 쌀 5섬, 미역 10섬 하고 막 싹 들어와. 한 그날 저녁에 막 들어와 버려. 그러고 그거 갖고 이제 잘 살았는데 팍 그 다음날 보니까 이제 세상이 확 뒤집어져서 소론이 시대가 와버렸어 또. 그동안 잘 참았는데 단 하루는 못 견뎌가지고 저리 돼버렸다. 그런데 지금 정치하는 사람도 보면은 민주당에 갔다가 국민에 갔다가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은 그 실세들을 요리 자기끼리 좋은 쪽으로 이렇게 가고 하는데 그걸 전부 다 출세에 의해서 저쪽으로 가는 것이거든. 그러니까 어느 쪽에 흔들릴지 모르는 그런 사람들이다. 이 이치를 아는 사람이 해야 된다. 그래야 자기 분수를 알고 시세를 알고 세상 돌아가는 이치를 아는 사람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보면은 공부를 하려면은 어쨌든 지혜가 한번 열려야 돼요. 그러니까 지혜가 열리려면은 한번 곤욕을 치러야 돼요. 내가 서울에서 한 6년간 살면서 교당이 큰 교당이었어요. 큰 교당이니까 뭐 돈도 제법 들어와요. 한 달에 뭐 돈 1,000만 원 이상씩 들어왔고 그걸 내가 주무룩주무룩 내 마음대로 일 쓰고 이렇게 했고 교당도 한 수억 개의 도당도 이제 비축되어 있고 이런데 그 못된 그 금사 밑에 사무장이라는 사람을 못된 사람을 하나 이제 회장을 시켰더니 이것이 이제 나를 갖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중간에 4개월 나고 날 쫓아냈어요. 그 쫓아나고 내가 충격 받아가지고 저 계룡산 상돌에 가서 수도를 했는데 이제 우리 원불교에서는 한 번쯤 1년 동안 휴양을 줘요. 휴양을 주니까 그걸 1년간 휴양을 받아가지고 거기서 1년 동안 수도를 한번 하자 하고 마음먹고 들어갔는데 들어가다가 차를 끌고 가는데 그때가 12월 초인데 흰 벽사가 차에 앞으로 쫙 들어와. 그리고 그럼 뭐 브레이크도 못 잡고 확 지나가는데 벽사가 차에서 끼익 죽으면서 꽥 하는 소리를 내가 들었어. 근데 그 소리에 그냥 가슴이 뭐가 확 닿대. 가슴이 닿는데 그 상돌이 그 꼴짝에 계룡산 산골 꼭짝에서 수도를 생활하는데 한 3개월 동안 가슴이 그렇게 아파. 잠도 잘 못 자고 그렇게 새벽에 일어나서 1시간 선하고 주육 공부하고 1시간 일어나서 주육 공부하고 1시간 일어나서 선하고 주육하고 하루에 계속 8시간을 그 아프면서도
주역을 이 주역 개사전을 이런 내가 좀 그때 이제 본격적으로 공부를 했죠. 근데 주역 공부를 하니까 우리는 선을 1시간 하면 1시간 동안 쉬고 5분 동안 연말해라 생각을 해서 의도 연말해라 그렇게 생각하고 1시간 나머지 55분은 마음을 퉁 비라 그랬거든요. 근데 주역은 그게 아니라 하니까 선하는 시간이 55분 동안 주역이 64개가 돌아가 머리에서 계속 이리 가고 저리 가고 막 주역에 있는 이야기. 그리고 3개월 지나니까 가슴은 나왔는데 잠이 안 와. 불면증으로 잠이 안 오는 상태에서 또 이것도 공부는 계속 하면서 주역이 64개가 385사 이거 이야기만 이거 주역이 이것만 막 계속 머리에서 돌아가고 6개월 지나고 한 6개월 지나고 7개월쯤 지나니까 내 몸에서 막 가려워요. 어깨도 바르고 엉덩이도 바르고 덩어리도 가렵고 막 곳곳에 바르면 아이 왜 이렇게 가렵나 싶어서 머리에 보니까 머리 여기도 백회 옆에서 한쪽에서 가려워. 다른 데는 만지기 그렇지만 백회는 만지기 쉬우니까 만져봐서 만져보니까 우리 혈관이 톡톡 튀어. 이게 내 몸속에 있는 혈관이 전부 다 소통하더라고. 변화되느라고 혈관이 소통되는 거야, 전부 다 몸에서. 그걸 그런 식으로 한 3개월 또 지나니까 3개월 지나니까 10개월 정도 되니까 그동안 머릿속에 알고 있는 것이 말로 이 표현이 잘 안 됐어요. 그런데 말문이 팍 열려. 그것을 말로 표현이 돼요. 말문이 털어드는 게 아니라 내 음성 소리도 노래를 우리 성가 부르면 좀 옥타브가 높은 것은 내가 목이 꽉 걸려갖고 안 들어갔거든. 소리가 안 올라갔어. 그런데 2단계 이상으로 올라가자. 확 열리더만은 이 주육, 이 개사전 이 전체가 확 다 알아지대. 지금 보면 앞으로 보면 뒤로 보면 다 읽어져. 그때 그 하기 전에는 그렇게 모르는 것이. 그러면서 확 깨져요. 그러니까 그것이 5년 전에 서울에서 한국정보화진흥에서 우리 성재 선생님이 1년 동안 이 주육 강의를 했어요. 주육 강의를 내가 들었어. 매주 1년 동안 한 번도 안 빠지고 들었는데 들을 때도 몰랐지. 그냥 열심히 듣고 또 듣고 했지. 그래도 몰랐어. 모르는 거 그냥 조금 뭐 그런 거나 하라고 들었는데 5년 후에 그래 팍 흘리면서 이거 다 읽어져. 싹 다 읽어져. 내 혈관이고 내 모습이고 내가 내 것이네. 그게 얼마나 기쁜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막 전화질을 했어. 전화는 전화 받는 사람은 모를 거 아니에요. 나는 기뻐서 전화를 했지만은 그 사람은 뭐 때문에 전화했는지를 모르지. 그러니까 그렇게 안에서 기쁨이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논의의 첫 구제 보면 하기 쉽지면 불려여요, 유붕이 자원방내면 불려 나오요 하는 말이 있는데 하고 공부하고 보면 팍 깨침을 얻을 적에 내 안에서 기쁨이 나와요. 기쁨이 나오는 것을 느끼 절적에 그 경지에 서면은 저 멀리 있는 친구들도 찾아오고 서로 이해가 돼. 내가 알고 있는 서울에 있는 그 여자분 그분도 주육인대가 있는 수준이 되니까 그 사람하고 가까워지. 그 대화가 확 되지. 이게 주육하는 사람들 보면 다 대화가 돼. 뭐 탁탁탁 한마디 하면 서로 뭐 툭툭 던지면 이 말 알아들어 서로. 이게 주육의 경지에 안 들어간 사람은 남은 말 한 것 같이 뭐 어문 말만 이래 하거지. 그러니까 그 레벨에 그 수준이 되면 그 수준의 이야기가 이렇게 나오게 돼 있는 거야. 우리 이종금님이나 임동팔님이나 몇 사람이 그 주역이 강의를 다 들었어요. 들어가지고 지금 한 단계 조금 올랐는데 연세도 많으시고 본래 공부한 것이 있어. 그 고착된 사람이 공부하니까 조금 받아들이면 받아들였는데 아직 깨침은 못 얻지만 수준은 조금 많이 올라졌어요. 올라졌지는 우리 노영선님은 제가 이렇게 공부하게 되니까 어쨌든 때가 되면
팍 한번 깨쳐야 돼요. 팍 깨쳐고 열려야 돼요. 그러니까 조금 열리는 것은 그것도 괜찮은데 나중에는 한꺼번에 확 열리는 것이 그때가 와야 돼. 그런데 또 기원이 돼야죠. 기원이 되고 우연한 내 인생에 이제 전환점이 되고 시절 인연이 닿으면은 그런 경지에 이제 이르게 되는 거예요. 우리 카톡방에 그거 한 사람이 문경에 사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자주 한 곳에 전화가 오는데 이분은 열심히 했는데 아직도 안 열렸어. 좀 둔하게 생겼어. 뭐 둔하게 생겼는데 그런데 정성은 대단해. 그러니까 공부가 부족한 사람은 정성이 있어서 저 사람 언젠가는 열리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사람이 문경에서 대구까지 가기가 한 2시간 반인데 저녁에 갔다가 거기서 한 2~3시간 강의 듣고 또 문경으로 와 세 사람이 같이 갔어. 그러면 세 사람이 즐겁게 재밌게 갔다가 재밌게 차 타고 와서 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중에 한 사람이 그 스승님하고 강의하다 보면 대화가 그렇게 재밌게 해서 그렇게 재밌게 했었더만은 그 올 때나 갈 때나 그렇게 재밌게 하고 일을 하는 사람이 그 스승님하고 대화를 막 하다가 한 1년 지나니까 팍 깨쳐갖고 사람이 확 달라져 버렸어. 사람이 달라져갖고 차 타고 올 때 갈 때마다 입이 딱 닫혀서 말을 안 하더래요. 그러니까 재미가 없어졌어. 두 사람은 한 사람은 자기는 탁 깨치가지고 이 사람하고 대화해봐야 뭐 아무것도 안 나오는 거고 선생님하고 대화해봐야 나오니까 딱 입이 갇혀져 버려. 이 사람 한 단계 올라가 버리니까. 그러니까 자기들이 그때부터 섭섭하다고 라고기 호가 라고기라는 사람인데 저 뒤에 보면 하문으로 라고 써갖고 이런 분인데 그분이 그래요. 그분이 아주 정성스러워. 여기까지도 찾아오고 뭐 이리 하면 정성스러운데 어쨌든 참 성스럽게 놓지 않고 꾸준하는 사람이 성공해요. 토끼하고 거북이를 그 말만 그런 게 아니라 실제 그거 유튜브에 그거 한번 시합을 시켜보니까 토끼 놈은 길을 가다가 막 제일 먼저 쫓아가다 중간에 딱 서버리더래요. 그런데 거북이는 뚝뚝 밀어나게 끝까지 걸어가는데 성향이 꼭 그래. 보니까 토끼라는. 우리도 공부도 꼭 그래요. 뛰어난 사람들이 보면은 꼭 공부를 멈춰. 중간에 멈춰버려. 이게 미련한 사람들, 거북이같이 미련한 사람들이 나중에 탁 성공을 한다. 주육 공부는 더 심해요. 더 미련하게 공부해 나가야 나중에 이제 열리는 거예요.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네.